서부 지역에 거대한 폭풍우가 상륙해 정전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탑10 안에 드는 저명한 한인 의사가 최대 60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전주보다 2만 건 가까이 줄어들면서 최근 14주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시기 지원됐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종료됐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렌트 한정 아파트 가운데 입주자가 없어서 비어있는 아파트가 6만 5천 유닛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북미 대륙에 불어닥친 겨울 폭풍으로 동부 지역이 대규모 폭설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엔 서부에 거대한 폭풍우가 상륙했습니다. 정전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캘리포니아주에 강한 바람과 대량의 비를 머금은 폭풍이 들이닥쳐 정전과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 powerouttage.us를 인용해 이번 폭풍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 내 17만 4천여 가구와 업소에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베이 북쪽 페어필드에서는 폭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한 명이 숨졌다고 지역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캘리포니아 북부 9개 카운티에 홍수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폭풍이 절정에 이르고 센타바바라와 벤투라 카운티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수십 편이 취소됐으며 샌프란시스코 교외 지역의 학교들은 오늘 휴교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난 대응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비상대책본부 낸시 워드 국장은 이번 폭풍은 최근 5년간 캘리포니아에 상륙한 폭풍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축에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산사태로 23명이 사망한 몬테시토 등 해안가 위험 지역에 대피령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도로로 나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풍우가 서부 지역에 최근 영향을 주는 세 개의 대기천 중 하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처럼 길게 형성된 공기층을 따라 태평양의 습기가 육지로 공급되면서 많은 비를 뿌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미국에서는 탑10 안에 드는 저명한 한인 의사가 최대 60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인 의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한인들이 구명운동에 나섰고 탄원서에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메디케어 허위 청구 등 의료 사기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는 한인 의사가 결백을 주장하며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류마티스 전문의로 활동해온 주에리 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뉴저지 클리프턴 소재 뉴라이프 류머톨로지 센터를 운영하며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비용 허위 청구로 88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고 검찰은 최대 6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주에리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씨와 현재 주 씨를 변호하고 있는 최재은 변호사, 그리고 주 씨 구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재판에 불합리함을 호소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병원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던 매니저가 주 씨에게 누명을 씌웠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 씨를 변호하던 국선 변호사의 무성의한 대처와 더불어 재판부의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 씨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를 정리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뉴 트라이얼, 재심을 요청하는 그 서류를 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더 중요한 그 자료를 직전에 내고 그 만난 거였는데 그 중요한 것들도 다 무시를 당하고 구명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최종 의견서에 주 씨의 구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며 현재 5천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최 변호사는 판결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한인 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전주보다 2만 건 가까이 줄어들면서 최근 14주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부문 고용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9,000건 감소해 20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을 하회했고 최근 14주 사이 최저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69만 건으로 직전보다 2만 4천 건 감소했습니다. 또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12월 미국 기업들의 민간 고용이 23만 5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5만 3천 개를 크게 상회했고 전월 증가폭 18만 2천 개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난달 대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4월 이후 최다인 15만 1천 개의 일자리를 줄였지만 500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자리를 옮기지 않은 민간 부분 노동자들의 급여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올랐고 직장을 바꾼 민간 노동자들의 급여는 15.2%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동시장이 식지 않았다는 걸 시사하는 발표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당분간은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에서는 여전히 감원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규모인 18,000명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어제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고 18,000명 규모의 감원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시 CEO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의사소통하기를 기다렸지만 동료 중 한 명이 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소식을 더 일찍 공유하는 것이 낫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17,000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감원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자 제시 CEO가 직접 직원들과 소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 CEO는 아마존은 과거 불확실하고 어려운 경제를 견뎌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강력한 비용 절감을 통해 장기적인 기회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매 채용 부문에서 인력 감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해고 통보는 이달 말 해당 직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18,000명 규모의 감원은 최근 빅테크 기업의 정리해고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아마존 전체 직원 150만 명 가운데 1.2%에 해당합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 쇼핑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물류망을 2배로 확장하고 수십만 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했지만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고객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다시 찾고 온라인 쇼핑 수요가 감소하면서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팬데믹 시기 지원됐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종료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가운데 살림이 어려운 가정들에서는 또다시 빚이 늘어나는 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2021년부터 6세에서 17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 2,000에서 3,000달러를 지원하고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엔 3,006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매달 300달러가량을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쓰이는 최소한의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관련 예산 편성을 중단하면서 이런 지원은 끝났습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2021년 시행 직후 아동 빈곤율을 46%가량 줄이면서 사상 최저인 5.2%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400만 명의 아이들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하지만 팬데믹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한 의회는 해당 프로그램의 연장을 거부했고 곧바로 370만 명의 아이들은 다시 빈곤층으로 분류됐습니다. 프로그램 연장에는 1,000억 달러의 비용도 걸림돌이 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지원이 지속되면 부모들이 이를 찾아 나서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가정과 흑인, 라티노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도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들 가정이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프로그램 종료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다른 복지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아끼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소규모로 부활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미 전역에서 팔린 신차가 1,370만 대에 그쳤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 8% 감소했는데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장 조사업체 JD파워와 LMC 오토모티브의 공동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에서는 1,370만 대의 새 자동차가 판매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에 비해 8% 감소한 수치로 1,700만 대에 달했던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타격과 부품난으로 인한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화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된 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필수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체별로는 GM이 지난해 274만 대의 신차를 팔았습니다. 전년보다 판매량이 2.5% 늘어난 GM은 경쟁업체인 도요타보다 16만 5,630대를 더 판매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판매 순위에서 지난 2021년 도요타에게 1위 자리를 내준 뒤 1년 만에 다시 정상으로 복귀한 겁니다. 반면 도요타는 지난해 판매 대수가 전년에 비해 9.6%나 감소했습니다. 현대는 2% 감소했고 닛산은 25%나 급감했습니다. 한편 신차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발생한 공급 부족 현상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됐습니다. JD파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신차의 평균 가격은 46,382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자동차 업체들은 판매량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높은 금리 수준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품 재료 가격 상승에 더해 경기 불황의 우려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주가 최대 3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운영권을 놓고 치열한 입찰 전쟁이 시작됐는데 라이선스 비용은 5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최소 자본 투자 금액과 지원서 수수료 등까지 합하면 업체당 최소 1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카지노 라이선스 신청서와 신청 방법, 라이선스 비용 등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배정된 뉴욕주 카지노 라이선스를 따내려는 업체는 최소 5억 달러의 자본금을 사업에 투자해야 하고 카지노 라이선스 비용 5억 달러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서 수수료는 100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정해진 최소 비용은 10억 100만 달러지만 입찰 업체들은 자유롭게 자본금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고 라이선스 비용도 원한다면 더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직 지원 마감일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체들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질문을 받기로 했고 이후 2차 질의응답 과정까지 거친 후 지원서 마감일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카지노 사업 후보자들이 제출한 지원서를 경제 비즈니스 개발 부분의 70%, 로컬 영향의 10%, 일자리 창출의 10%, 다양성 창출 10% 등의 요소로 나눠 검토하게 됩니다. 평가 요소 중에서도 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경제 영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체들은 최대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경제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카지노 업체들이 맨하튼 허드슨 야드와 타임스퀘어, 퀸즈 시티필드 근처 윌렛스 포인트,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등의 카지노를 설립하겠다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에 최대 3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인데 이 중 최소 2개가 뉴욕시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에 있는 렌트 안정 아파트 가운데 입주자가 없어서 비어있는 아파트가 6만 5천 유닛에 달합니다. 사상 최고 수준의 공실률인데 신규 입주 시 크게 오른 임대료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뉴욕주 임대행정처는 지난 2021-2022 회계연도 기준으로 뉴욕주 전역에서 공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렌트 안정 아파트 수가 6만 5천 유닛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전체에는 총 88만 9,507 유닛의 렌트 안정 아파트가 있습니다. 매년 임대료 인상이 법적으로 통제되는 이들 아파트들은 맨하튼의 24만 3,955유닛, 브루클린의 23만 6,944유닛, 브롱스의 20만 8,208유닛, 퀸즈의 15만 8,740유닛, 스테튼 아일랜드에 8,254유닛이 지어져 있어 거의 대부분 뉴욕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밖에는 나소 카운티와 라클랜드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 행정처가 발표한 공실 렌트 한정 아파트 6만 5천 유닛은 관련 기록이 작성되기 시작한 뒤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뉴욕주에서 비어있는 렌트 한정 아파트는 연간 기준 평균 3만 5천 유닛에서 많아야 4만 유닛이었습니다. 이렇게 렌트 한정 아파트가 늘어난 원인으로 주택 커뮤니티 재개발부 루센 비스노카스 커미셔너 등 관계자들은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다수의 뉴욕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비어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새롭게 입주할 때의 임대료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렌트 한정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는 입주자들의 중간 임대료는 $1,509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입주할 경우에는 중간 임대료가 $2,3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았던 브로드웨이 극장가는 3년 전으로 완전히 회복한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극장가는 $5,190만 벌어들이면서 역대 3위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지난 한 주간 브로드웨이의 33개 작품이 총 $5,190만 벌어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연말 이후 3년 만에 최대 흥행 기록입니다. 브로드웨이 제작자와 극장주 협회인 브로드웨이 리그에 따르면 역대 최대 흥행 주간은 2018년 마지막 주에 $5,780만 이고 2019년 마지막 주 $5,580만 그 뒤를 잇습니다. 지난주 흥행 기록은 역대 3위입니다. 22개 뮤지컬과 11개 연극이 상연된 지난주 브로드웨이 극장가를 찾은 총 관객 수는 31만 2,878명으로 평균 92%의 객석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연말 브로드웨이가 흥행잔치를 벌인 것은 크리스마스와 신정이 모두 일요일이어서 뉴욕을 찾은 관광객이 많았고 휴일이 많이 낀 덕분에 평상시보다 1회 많은 주 9회 공연을 한 작품이 20개나 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또 평균 티켓 가격 역시 4주 전 $128에서 지난주 $166로 올라 수익을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9회를 공연한 라이언킹은 $430만 벌어들여 2018년 마지막 주 해밀턴이 벌어들인 $400만 제치고 한 주간 역대 가장 많은 수입을 거둔 단일 뮤지컬 작품이 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타주 남부 도시에서 어린이 5명을 포함한 일가족 8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주도 솔트레이크시티 남쪽 400km 지점에 위치한 인구 8,000명의 에노크시에서 경찰이 주민 상황을 살피는 순찰 도중 시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공공에 위협이 되는 단서들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게 된 동기인 주민복지 체크는 특정 주민이 여러 날 동안 보이지 않을 경우 경찰에 접수되는 전화 신고를 바탕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주 전역 40만 6천 가구, 총 79만 1,000명에게 지급되고 있는 푸드 스탬프 수혜 금액을 평균 15%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최저 수혜 금액을 올려 매달 적어도 $50 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뉴저지주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가정 전체 수입과 가족 수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 가입하려면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뉴욕주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실시한 집중 교통 단속에서 총 32,934장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1일 실시된 내셔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통해 뉴욕주 전역에서 453명을 체포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과속 위반 티켓이 262장,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운전 부주의 위반 티켓이 53장, 어린이 안전 및 안전벨트 위반 티켓이 56장 발부됐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는 11명에 달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교육국 교육 장비와 공립교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인공지능 챗봇, 챗GPT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국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콘텐츠의 안전과 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오후에는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지만 늦은 밤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